안녕하십니까. 원가정인권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천안에서 온 매우 억울한 사연을 갖고 있는 아빠 모시고 아동을 아직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시설, 특히 지역 가정위탁센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안고 있는 분을 모시고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계신 분은 천안 지역에 살고 계시고요. 천안 병천면에 살고 있고, 지금 옆에 계신 분은 새로 재혼하신 외국인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안타까운 거는 아내가 지적장애 상급인데 최초에 2021년 3년 전에 딸 로윤이를 키우다가 그때 서로 좀 부부싸움이 있던 상황이었는데 우리 현재 로윤이 아빠는 그 여름이 되면 총각 때부터 또 결혼한 이후에도 좀 더우면 몸에 열이 있으니까 옷을 벗고 이제 자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아기가 이제 태어났는데 안고 있다가 그 아이가 꼬추를 잡은 거로 부부싸움하고 나가서 화가 나서 이혼할 거리를 찾는 중에 CCTV에 특히 이제 돌봄이나 이런 돌봄 선생님한테 행여나 아동이 학대를 당할까 걱정이 돼서 CCTV를 거실에다가 설치해 놨었습니다.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아내가 밖에 나가서 화가 나니까 CCTV를 돌려보다가 남편을 로윤이 아빠를 성학대범으로 신고를 했어요. 자, 그래서 1차적으로 분리가 됐는데 그때 상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말 아침에 전 부인, 그러니까 아이 친모와 조금 다툼이 있어서 아이 친모가 집을 나갔는데, 이제 아이가 아침에 이제 낮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제가 이제 달래려고 옆에 갔는데 아이가 이제 제 중요 부위를 이제 손으로 움켜쥐고. 그때 몇 살 때였죠? 몇 개월인가요? 그때 7개월 7개월 때. 예, 8개월 정도 돼요. 그랬군요. 예. 그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움켜졌는데, 그 장면을 이제 CCTV로 보고 있던 이제 전 부인이 이제 캡처해서 신고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이제 또 분리 조치가 됐고, 이후에 이제 아이는 시설에 보내졌는데 친모가 아이를 바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당당하니까 제가 뭐 옷을 벗고 있었던 거는 뭐 아이한테 어떤 성적인 행동을 하려고 벗은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이제 아이가 똥을 싸거나 뭐 이유식을 먹거나 뭐 이럴 때 씻길 때 편하려고 또 옷을 벗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오해가 됐는지 어떤지 그 판결은 보호관찰 판결을 받았거든요. 보호관찰은 그나 얼마나 받았죠? 6개월 받고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 상담도 같이 받고요. 네. 그러면 이제 최초로 신고한 원래 친모 엄마가 전 아내가 어떻게 그 사건을 또 얘기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처음에 친모는 그렇게 아동 성학대라고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엄마는 뭐라고 진술했어요? 경찰에서 뭐라고 진술했어요? 그냥 그 캡처한 사진을 주고, 그리고 나중에 아기 엄마가 탄원서까지 저 써줬었어요. 예, 저 아이 아빠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를. 오히려. 예, 탄원서 써줬는데, 이제 근데 결정은 그렇게 결정이 났고, 그리고 제가 어차피 아이 엄마가 아이를 찾아갔기 때문에 네.
제가 뭐 따로 항소하거나 그러진 않았었습니다. 아이가 만약 시설에 있었다면 억울해서 예, 그 탄원서를 갖고 항소하고 예. 이게 법적으로 가야 될 텐데 예, 그렇지 않고 그냥 애가 친모한테 가 있으니까 예, 굳이 법적인 뭐 항소할 필요가 없고 예, 뭐 오해가 아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오해가 안 생겼구나. 네,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이게 위험하고 네, 보호관찰로 하면 아동 성학대범으로 일단 기록에 남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내용은 잘 모르셨죠? 예, 당시에는 크게 제가 왜냐면 그 이전에도 뭐 범죄를 저지르거나 뭐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그냥 저는 또 제가 당당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크게 느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네. 왜냐면 또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또 생각은 안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아내도 성학대가 아니다. 네. 그렇게까지 탄원서까지 써줬기 때문에 처음에 너무 안타깝게도 이 보호관찰 6개월까지 받을 정도로 그리고 상담도 받을 정도로 아동 성학대범으로 이렇게 신고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처분을 받았는데 이거를 법적으로 항소를 했어야 되는데 본인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혀 본인은 떳떳하다고 생각을 해서 항소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후로 아내랑 그 사건 이후로 그 다음 해에 바로 헤어지게 됐나요? 네, 이혼은 그 전부터 얘기는 계속 있었었고요. 서로 갈등이 좀 있었군요. 예. 그리고 승려 기간 거쳐서 이제 그 뒤에 법적으로 이혼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2001년도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아이가 엄마 품에 가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혼을 하는데 근데 엄마의 상황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상황이 됐었나요? 이혼하면서 친권이 어떻게 누구한테로 넘어오게 됐죠? 이혼하면서 아이 친모하고 이제 협의를 했고 네. 친권이나 뭐 이제 뭐 재산 분할 뭐 이런 거는 뭐 따로 얘기는 없고 이제 그리고 양육비 같은 것도 아이 엄마한테 안 받는 조건으로 그리고 친권하고 이제 뭐 그렇게 협의 이혼이 됐었어요. 그 아내가 그냥 순순히 아기를 아빠가 키우라고 할 정도로 네. 아빠를 뭐 의심하거나 그런 생각은 없었네요. 예, 그리고 친모도 또 제가 본인이 경제력이 없고 하기 때문에 제가 키우는 게 낫다고 또 생각. 친모도 아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원래 뭐 친모도 정부 지원금은 좀 받고 그런 상황이죠. 저기 뭐 장애인이니까 받고 있나요? 지원금 같은 것도? 예, 기초생활수급 받아도 그거 가지고는 뭐 키우는 데는 부족하다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만약 친모가 이렇게 아빠한테 맡기기 불안했다면 아빠가 친모가 자기한테 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친권 달라, 그리고 양육비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양육비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네. 상황이면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친모는 본인도 힘들고 또 그렇게 남편에 대해서 전 남편에 대해서 무슨 성학대범이다 이렇게 의심하는 아주 파렴치범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다가 근데 일을 하시는 게 일반 직장이 아니 어떤 일을 하셨죠?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오래 전부터 화물차 운전을 하고 있었거든요. 화물차 운전. 네. 그럼 화물차 운전하는 그런 시간이 일하는 시간이 네. 어떻게 되나요? 그 운전 일이 조금 일찍 이제 출근하는 날이 좀 많고 보통 하다 그 보니까 당시는 언제 몇 시쯤에 나갔어요? 5시 뭐 보통 6시 이렇게 아침 출근하거든요. 아침 5시, 6시면 그 아이는 어떻게 해요? 어린이는? 어린애는 저가 이제 혼자서 육아가 안 되니까 아이 친모한테 이혼했지만 도움을 요청해서 아하. 같이 육아를 같이 했었고요. 많이 도움을 받았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다른 이혼 가정과 좀 다른 케이스인데, 친모랑 헤어졌지만, 이 아내가 그래도 아기가 돌봄을 받아야 되니까, 아빠가 일찍 출근하니까, 전 남편이 일찍 출근하니까 애는 출근한 이후에 또 집에 드나들면서 애를 양육을 했네요. 네, 그리고 만약 늦게 들어오거나 뭐 장거리
뭐 멀리 1박 네. 2일 뭐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었나요? 자고 들어오는 경우는 없고, 이제, 저녁에 늦으면 8시, 9시, 이렇게, 그러면 미리 이제 얘기를 해주면, 그때까지 아기 엄마가 이제 돌봐주고, 제가 아기 엄마가 힘들까 봐서 또 돌봄 선생님도 당시에 또 고용해서 같이 이제 그러면 아이를 돌봤거든요. 일찍 출근할 경우는 아기 엄마가 와서 가까이 사니까 와서 왕래하면서 이혼을 했지만 친모가 돌보았어요. 그 와중에 아기 돌봄 선생님이 들어올 때는 낮 시간이었어요. 언제쯤? 이제 어린이집 하원하고 그 뒤에 어린이집 이제 보냈다가. 놀이를 같이 해주는 돌봄 선생님 계셨어요. 그랬군요. 자, 어린이집에 돌봄 이렇게 보내다가 이제 돌봄 선생님이 하원하고 나서 돌봄 선생님을 썼는데 너무 안타까운 사건은 그 사연은 엄마가 친엄마가 많이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면 아빠를 믿지 못하고 그럴 텐데 그 아이만 있고 또 돌아오면은 아빠랑 같이 로윤이가 잠을 잤다는 거죠. 네. 아빠랑은 계속 잠을 잤고 엄마는 또 원래 자기 집으로 갔고 네. 이런 경우는 좀 드문 케이스인데 아무튼 원래 로인이 친엄마가 아빠에 대해서 그렇게 의심하거나 나쁜 사람을 생각하지는 않고 다만 서로가 안 맞아서 헤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작년의 문제죠. 2023년 11월 1일 날 돌봄 선생님이 물론 돌봄 선생님이 그동안 드나들다 보면 친엄마랑 뭐 대화도 좀 나눴겠죠? 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리고 1차적으로 신고돼서 그런 보호관찰 6개월까지 받았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나요? 네. 그 다 이야기했다고요? 최근에 돌봄 선생님은 이제 아이가 2살 반부터 3살 반까지 이제 오랫동안 돌봐주신 돌봄 선생님은 이제 저 사정으로 교체가 됐고요. 예, 그리고 교체되고 새로운 예, 돌봄 새로 선생님? 오신 선생님이셨거든요. 최근 몇 개월 이제 돌봐 주시다가 이제 집에서 또 아이 엄마랑 둘이 있고 이제 아이 이렇게 돌보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네. 그런 와중에 이제 제 예전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돌봄 선생님이 또 뒤로는 뭐 아이가 짬찌가 뭐 아파요. 짬지? 네, 짬찌가 짬지라는 말을 한 적이 있나요? 제가 짬찌라는 말은 한 적도 없고 가르쳐 준 적도 없고요. 네. 그리고 아예 친모도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없고 그리고 어린이집 선생님도 들은 말은 없고요. 그리고 예전 처음 이제 바뀌기 전 이전 선생님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은 없다고. 그런데 두 번째 바뀐 돌봄 선생님이 네, 애가 짬지가 아프다 네, 하면서 아동학대, 성학대로 또 신고했다는 거잖아요. 네. 제 추정은 그 선생님이 신고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성학대라는 얘기를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 저희는 이 부분을 좀 매우 우려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아빠 말에 의하면 그 신고한 선생님이, 그 돌봄 선생님이 나이가 젊은가요? 많은가요? 한 60대 후반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나이가 많아도 돌봄 선생님을 할 수가 있군요. 네. 근데 그 선생님이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아빠들한테 뭐라고요? 돌만 어떻게 한다고? 이제 칼침 맞는다고. 칼침 맞는다고. 예. 나중에 왜 칼침 맞는다 그런 소리를 해요? 그 선생님이 경찰 조사를 끝내고 이제 저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제가 아이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이렇게 이제 여쭤보는 과정에서 뭐 아이는 잘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와이프 오면 이제 새로 애 낳고 잘 키우라고 아이는 좀 크면은 데려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은 뭐 아빠들한테 칼침 맞는다고 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신고를 많이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동학대로. 그러면 아동학대 상습 신고범이네요, 그분이. 물론 배운 게 있을 거예요. 현행 아동법, 아동학대 처벌법에, 아동학대 특례법에는 신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정황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개입이 돼서
무리한 신고를 많이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그 아빠들한테 칼춤을 맞는다는 얘기예요. 많은 가정을 깨뜨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자, 저희는 지금까지 아동학대 처벌법이 가정을 깨뜨리는 원가정을 파괴하는데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이 안타까워하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례가 아동학대의 이 특례법으로 인해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잘못된 처벌을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생기고 있습니다. 실은 아동학대 처벌법에 의해서 신고가 남발되고 억울하게 항소할 수도 있는, 항변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져서 이런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아동은 돌려받지 못하고 지금 이 비참한 상황을 겪고 있는데 지금 로윤이랑 헤어진 지가 얼마가 됐죠, 현재? 1년하고 이제 한 달 됐습니다. 1년하고 한 달. 네. 그런데도 엄마랑도 지금 인터뷰가 안 돼 있고 엄마도 못 만나나요? 친권이 없어서 그런가요? 만나나요? 네, 이제 친모가 시청에 전화해서 뭐 본인에게라도 좀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청은 친권이 없어서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아기 엄마가 장애가 있지 않냐. 장애가 있어서 원가족 복귀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또 말씀하셨거든요. 그 아이 친모는 그 얘기를 듣고 좀 많이 좌절했었고요. 친모도 못 만나고 면접권도 없고 예, 아빠도 지금 계속 못 만나고 있는 상황. 얼마 통화나 한 번 했는데 통화도 최근에 이루어진 거라는데 언제 통화가 이루어졌어요? 영상 통화? 영상 통화는 11개월 아이를 못 본 지 11개월 정도 됐을 때 이제 1차 통화가 예, 있고 1차 20분 영상 통화 해줬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그리고 또 한 달 더 있다가 15분 영상 통화. 그게 언제 쪽이에요? 지난달이니까 11월 네. 지난 11월 달에 두 번째 영상 통화. 그러니까 최근에 1차, 2차 영상 통화가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10개월 이상은 아무것도 연락이 안 되고 있다가 네. 이제 영상 통화는 허락해 줬는데, 아무튼 영상 통화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계속 받지만 애 상태가 안 좋고 또 돌려받기를 원하는데 지금 시청에서는 천안시청에서는 안 돌려줘요. 그렇죠? 사례결정위원회에 이거 결정해서 계속 부결이 되고 있는데 이런 안타까운 사연, 왜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사연은 다음 시간에 한번 우리가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